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빌라 매매 거래량이 많은 지역 정확히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닝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저번에 서울빌라 거래량에 대해서 매매 거래 잘 되는 지역을 찍어주시고 떠먹여 주셨는데 조금 더 소액이신 분들을 위해서 다른 지역의 빌라도 좀 찍어주실 수 있나요? 와, 또 다른 지역 빌라까지 찍어달라 말씀이시죠? 네, 그 영상 보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요? 네, 역시 쉽게 배우는 거, 떠먹여주는 거 좋아하시는군요. 제가 전에 빌라 거래는 잘 되지 않고 안 팔리면 어떡하지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서울에 빌라 매매가 잘 되는 지역을 완전히 그냥 찍어드렸죠. 와, 조금 더 소액으로 하실 수 있는 지역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 빌라 매매가 잘 되는 지역 오늘 한번 파볼까요? 너무 좋죠.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정말 치열한 일상에 굉장히 힘드신 분들 많으신데요. 오늘 이세연쌤이 경기도에 서울보다 좀 더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빌라 매매 거래량이 많은 지역 정확히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오늘도 떠먹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채널 고정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럼 먼저 경기도 지역은 어디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팀장님, 경기도가 총 몇 개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아마 경기도 하면 대부분 무슨 지역이라고 딱 떠오르겠지만 총 몇 개의 지역이 있는지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것부터 공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총 31개의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먼저 북부 지역입니다. 김포, 고양, 파주, 양주, 의정부, 동두천, 포천, 연천이 있고요. 자, 동부 지역입니다. 구리, 하남, 남양주, 양평, 가평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남부 지역입니다. 과천, 성남, 의왕, 수원, 광주, 이천, 용인, 여주, 안성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서부권입니다. 부천, 광명, 시흥, 안양, 군포, 안산, 화성, 오산. 마지막 어딘지 아시나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도 한번 같이 맞춰보세요. 제가 셋 세겠습니다. 1, 2, 3. 어디일까요? 평택입니다. 와, 우리 팀장님 역시 평택에서 살아본 적이 있으셔가지고 정확하게 아시네요. 바로 평택입니다. 이렇게 31개의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1개의 지역 중에서 과연 빌라 매매 거래량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 이 부분을 알면 되겠죠. 서울 빌라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인터넷으로 직접 여러분들이 이세연쌤이 알려드린 방법대로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좀 어렵지 않으셨던가요? 이게 좀 분류하는 게 어려워요. 시간도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다시 경기도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플래닛 들어가셔서요. 검색 버튼을 누르면 전체 지도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우측에 있는 분석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나오죠. 여기서 좌측 상단을 보시면 물건의 종류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때요? 연립 다세대 클릭하시고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간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연립 다세대 전용 면적 당 평균 단가, 평단가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맞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빌라 매매 거래 건수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지도를 키워볼게요. 서울 지역은 저번에 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고요. 경기도권에 여기 보니까 남양주가 보이네요. 남양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거래 건수를 보시면 되겠죠. 남양주는 1008건이고요. 31개의 경기도 지역을 다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보세요. 의정부 눌러보도록 할게요. 610건. 고양시는 구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어서요. 구마다의 거래 건수를 합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쵸? 김포시는요. 462건입니다. 시흥시 602건이고요. 안산도 마찬가지로 상록구와 단원구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상록구는 1408건, 단원구는 688건을 합산을 하셔야 되죠. 그래도 안산을 보니까 거래 건수가 거의 2000건이 넘네요. 꽤 많은데요. 그죠? 화성시 699건이고요. 오산시 288건입니다. 거래가 잘 될 만한 지역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부천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부천시도 2000건이 넘네요. 그럼 벌써 저희가 여러 개의 경기도시를 확인을 해봤을 때요. 부천시가 2000건이 넘고 안산시도 2000건이 넘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한번 해보세요. 광주시가 1595건이죠. 이세연쌤이 모두 확인을 해본 결과 경기도권 빌라 매매 거래량이 가장 많은 1, 2, 3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자료로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도권 빌라 지역별 거래 순위 및 거래량입니다. 제가 기간을 2024년도 5월 1일부터 2025년도 4월 18일까지 1년 기간을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플래닛 사이트에서는요, 명확하진 않고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약간의 기간별로 건수 오차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연쌤은요, 국토부 실거래가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필터링을 했고요.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국토부 실거래가에서 이 세연쌤이 어떻게 필터링을 했는지 그 방법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앞으로도 우리가 다음 달, 그 다음 달 또 기간이 지나갈수록 여러분이 이거를 스스로 해보실 줄 알아야겠죠. 우선 이 세연쌤이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좀 보기 편하게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공부하고 국토부 실거래가로 가보도록 할게요. 경기도권 1위입니다. 바로 부천시죠. 아까 저희가 부동산 플래닛에서 경기도권을 여러 개 확인을 해본 결과 부천시가 2,000건이 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부천시 빌라 중에서도요, 과연 면적은 몇 평 정도 되는 빌라들이 거래가 잘 되었는지, 그리고 그 매매가는 얼마 정도 형성되어 있는 빌라가 거래가 잘 되었는지, 또 연식은 어느 정도 된 빌라들이 거래가 잘 되었는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또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성공하고 싶으시죠? 부자 되고 싶으시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만큼 디테일하게 이것들을 분석하고 파악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물건마다 포인트가 다르고 본인의 상황마다 전략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도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디테일적인 부분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성공적인 투자 그리고 정확한 수익을 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이세연쌤이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천시는요, 1년 거래량을 봤더니 총 2,621건, 부동산 플래닛보다는 국토부 실거래가에서 조금 더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2,621건이라고 하는 빌라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거래가 활발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랬을 때 면적을 제가 10평 미만과 20평 미만으로 한번 분류를 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10평 이상 20평 미만의 빌라가 훨씬 거래량이 많았어요. 말 그대로 실거주자들이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 단위겠죠. 가족 단위들이 10평 미만은 너무 좁잖아요. 그죠? 그리고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보다 좀 집값이 저렴하다 보니까 넓은 면적을 선호하는 거죠. 매매가를 1억대와 2억대로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매매가 1억대의 빌라는 그래도 좀 저렴하잖아요, 여러분. 저렴하죠. 아주 소액으로 우리 투자 가능하죠. 연식이 20년에서 30년 이내 연식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좀 연식이 있으니까 또 저렴한 거죠. 그런데 2억대의 매매가로 거래가 된 이런 빌라들은요, 15년 이내에 굉장히 좀 깔끔한 그런 빌라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부천은 결론적으로 10평 이상 20평 미만 그 사이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빌라, 그 빌라가 거래가 잘 되었고, 1억대는 연식이 20년 이상 되는 거, 2억대는 연식이 10억대 이내로 되어 있는 깨끗한 그런 빌라들이 거래가 잘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 부천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분석을 해봤어요. 부천 중에서도 어느 동이 거래가 가장 많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고강동이 1위입니다. 432건의 빌라 거래량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 원종동입니다. 원종동 271건, 그 다음 심국동 246건입니다. 부천 중에서도 이 세 지역을 여러분들이 조금 심도 있게 보시면 좋겠죠. 세연쌤도 빌라로 돈을 많이 버셨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부천 빌라도 매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해주신 세 군데, 이 세 군데를 많이 투자하셨나요? 굉장히 또 날카롭게 들어오시는데 우리 팀장님이 요즘 많이 날카로워졌어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궁금한 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 세연쌤도요, 고강동, 원종동, 심국동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고요. 낙팔 많이 해서 많이 수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이 동 많이 보시는데요. 여기에서 하나 더 힌트를 드리자면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일수록 더 빠르게 낙팔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또 하나 더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최근에 교육생분도 뭐 원미동, 춘희동, 오정동 이런 쪽으로도 부천 빌라 낙찰을 받으셔서 작게는 1,000만 원부터 2,500만 원까지 그렇게 수익을 내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다른 지역들도 여러분들 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살펴보셔야 되겠죠. 또 여기서 하나 더 짚어드릴게요. 낙팔 가능한 물건이어야 합니다. 물건이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팔리지도 않는 빌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한번 팔아보겠다. 혜연쌤이 고강동, 원정동, 신곡동 짚어줬으니까 이 지역에 아무 빌라나 저렴해서 낙찰을 받아서 팔겠다. 안 됩니다, 여러분. 빌라 자체가 굉장히 매도가 빠르게 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되는 빌라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2위입니다. 바로 안산시입니다. 안산시는 1년 동안에 빌라 거래량이요. 총 2,618건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부천 못지않게 굉장히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부천과 거의 비슷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평수로 봤을 때 20평 미만과 30평 미만을 제가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10평 미만은 거래 건수가 너무 없었거든요. 20평 미만인 경우입니다. 1,315건의 거래량을 보여줬고요. 30평 미만은 1,064건의 거래량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서 이세연쌤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는 거죠. 금액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1억대, 2억대로 또 한번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요. 20평 미만의 빌라는요. 1억대의 매매가로 거래가 된 빌라를 봤더니 연식이 20년 이내였어요. 그리고 2억대로 매매 거래가 된 빌라들은요. 연식이 10년 이내에 굉장히 깨끗한 준신축 빌라였다라는 거죠. 이 부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30평 미만의 빌라는요. 면적이 굉장히 넓죠. 완전 운동장일 것 같은데요. 또 넓은 면적을 원하시는 또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1억대, 2억대로 분류를 해봤을 때 1억대의 빌라는요. 20년 이내였고요. 2억대 10년 이내에 똑같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아마 20평대와 30평대를 봤을 때 금액대가 그럼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입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죠. 반드시 우리가 금액대나 면적 이런 것들 거래량을 봤을 때 그 안에는 어떠한 이유가 숨어져 있거든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내는 게 바로 시세 조사이죠.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서 또 한 번 우리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죠. 과연 이 안산시 쪽에서 어느 동이 거래가 많이 되었나요? 1위는 본호동입니다. 453건이고요. 2위가 와동 368건, 4동이 3위로 해서 345건으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어떻게 안산 봐야 될까요? 보지 말아야 될까요? 봐야 되겠죠? 지금부터 물건 검색 들어가세요, 여러분. 그리고 소액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이세연쌤도 안산 빌라에서 수익을 많이 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3위입니다. 팀장님, 3위 어디일까요? 맞추면 제가 오늘 소고기 쏘겠습니다. 수원일 것 같습니다. 오, 수원! 땡! 아닙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소희님들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바로 경기도 광주입니다. 경기도 광주가요. 1년 동안 거래량이 총 1,673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면적으로 나눠야 되겠죠? 20평 미만과 30평 미만으로 이세연쌤이 분리해봤습니다. 20평 미만의 총 거래량은 1,025건이고요. 30평 미만은요, 636건의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액을 또 1억대와 2억대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20평 미만은 1억대로 거래된 것이 20년 이내이고요. 2억대는 10년 이내로 굉장히 준신축의 컨디션이 좋고 엘베가 있는 그런 빌라들이 거래가 많이 되었고요. 30평 미만은요. 1억대가 연식 20년 이내, 2억대는 연식 10년 이내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20평 미만과 30평 미만이 거의 비슷한 양상이죠. 금액대나 연식이. 여기 안에는 제가 뭐라고요? 이 한 번 더 들어가면 입지적인 부분의 요인들로 인해서 이렇게 평수가 10평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확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경기도 양주도 한번 저희가 또 막 쪼개봐야 되겠죠. 어느 동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1위가요. 신현동입니다. 240건이고요. 2위가 초월읍입니다. 읍인데도 166건. 3위는 능평동이고요. 142건의 거래량을 보여줬습니다. 경기도 광주도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눈여겨볼 만한 경기도 지역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나팔 빨리 해서 우리 작은 소액들 얼른 모으셔야 되겠죠? 일주일에 한 건 정도는 이 차를 계속 들어간다면 좀 빠르게 여러분들이 수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공부가 끝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필터링을 통해서 자료를 조금 분석을 하려면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부동산 플래닛은 제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 여기에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에 들어왔고요. 우측 상단에 자료 제공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할게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우리 팀장님 어때요? 잘 따라오고 있나요? 네, 너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경기도의 빌라도 나팔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 팔릴까봐 걱정되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네, 파이팅입니다. 여기에서요, 우리 연립 다세대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 계약 일자, 거래된 거를 확인할 거잖아요, 저희가. 그쵸? 계약 일자를 설정할 텐데요. 2024년 5월 1일로 제가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5월 1일. 그리고 2024년 4월 18일까지 제가 자료를 수집했던 부분이니까 제가 했던 방법 그대로 한번 설정을 해보고요. 시도에는요, 경기도로 설정합니다. 엑셀 다운 받으세요, 여러분. 엑셀을 다운 받으면 이렇게 엑셀이 다운 받아지는데요. 다운받은 엑셀을 한번 열어봤더니 시군구
주소하고요. 정확한 주소하고요. 그리고 건물 명칭, 전용 면적, 계약 연도와 계약 일자가 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거래 금액, 매매가가 얼마로 거래가 되었는지 저희가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거래 금액이 나왔고요. 그리고 층수는 몇 층인지 층수까지 나왔어요. 와. 그다음 마지막으로 건축 연도입니다. 건축 연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거래 유형도 나오거든요. 직거래인지 가격이 너무 저렴해. 왜 저렴하지? 그러면 국토부 실거래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직거래로 된 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아무래도 가격을 많이 다운하죠. 중개거래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매수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도 매도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세연쌤은 여기에서 전용 면적을 좀 집중적으로 봅니다. 몇 평 정도 되는 빌라가 거래가 많이 되는지 그래서 면적별로 저희가 좀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거래 금액입니다. 금액대별로 해서 제가 또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건축 연도를 봅니다. 과연 몇 년 이내에 그런 빌라들이 거래가 많이 되는지 이런 순으로 저는 좀 분석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이세연쌤이 또 다 분류를 해서 필터링을 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위, 2위, 3위 중에서 1위인 부천이죠. 제가 평수를 10평 미만과 20평 미만으로 해서 좀 분류를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금액을 봐야겠죠. 면적은 제가 분류를 해놨으니까 그죠? 거래 금액 필터링 거시고요. 오름차 순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그러면 1억부터 해서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국토부 실거래가에서는 중간에 막 다른 금액들이 막 섞여서 끼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다 걸러냈어요. 이세연쌤 걸러내서 1억대 쭉 밑으로 해서 개수 설정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나요, 여러분? 건축 연도. 연도를 보시면 되겠죠. 1억대 연도 한번 보시겠어요? 1억대 연도 쭉 2002년도, 2001년도, 1995년도, 1985년도, 뭐 2000년도도 보이고요. 2000년도 전후에 그런 건축 연도가 좀 눈에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죠? 1990년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쭉 해서 2억이 나올 때까지 쭉 보시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2억이 여기서부터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20년에서 30년 정도 된 그런 1억대 빌라가 거래가 많이 됐구나라고 파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억대 보겠습니다. 2억대 여러분 보세요. 2016년도, 15년도, 14년도, 2016년도, 14년도, 뭐 물론 1977년도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이런 거는 뭐 재개발 구역이라든지 이런 걸 수 있어요. 그죠? 2016년도가 많이 보이고요. 2015년도도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쵸? 2018년도, 2017년도 2억대는 15년 이내 빌라들 거래량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산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안산시 마찬가지죠. 안산시도요. 제가 10평과 20평으로 나눠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고요. 거래 금액 오름차 순으로 설정하시고요. 1억대에서 건축 연도를 한번 쭉 확인을 해보세요. 2001년도, 네, 2000년대 초반 이렇게 많이 좀 확인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억대는 건축 연도가 20년 이내에 빌라들이 많이 거래가 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2억까지 쭉 내려가 봅니다. 쭉 내려가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2억 나옵니다. 그죠? 2억도 건축 연도 보셔야 되죠. 쭉 볼게요. 2억대 여기서부터죠. 2억대 밑으로 쭉 볼게요. 건축 연도 보도록 할게요. 좀 오래된 것도 있지만 2023년도, 2024년도도 보이고요. 2023년도 쭉 보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미 제가 다 분석을 한 것을 여러분들하고 빠르게 보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좀 꼼꼼하게 좀 시간을 들여서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세연씨 완전히 떠먹여 드리는 거죠. 그래서 2억대로 거래된 빌라는요. 10년 이내 것들이 많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제 아시겠죠? 그럼 우리 안산시에 있는 빌라를 볼 때 20평 미만인 것, 1억대는 20년 이내인 것, 2억대는 10년 이내인 빌라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위 경기도 광주죠. 이 광주도 이세연쌤이 20평 미만과 30평 미만으로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20평 미만 보겠습니다. 금액으로 해서 오름차 순으로 필터 거시고요. 1억대부터 나오죠. 건축 연도 보시는 거예요. 쭉 보시면 2017년도도 보이기는 해요. 연식이 좀 좋은 것들이 보이네요. 2014년도, 벌써 2025년도니까 2014년도는 10년이 넘어가네요. 그죠? 이렇게 1억대를 쭉 보시면 20년 이내의 빌라의 거래량이 많고요. 2억대까지 쭉 내려가 보면 여기서부터 또 건축 연도 보셔야 되겠죠. 2018년도, 16년도, 2010년도 후반으로 많이 보이네요. 그죠? 2억대로 거래가 된 빌라들은요. 연식이 10년 이내가 많더라라고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경기도 광주를 보실 때
20평 미만인 것들, 그리고 1억대는 건축 연도가 20년 이내인 것, 2억대는 10년 이내인 것, 이렇게 분류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후도가 막 30년 되고 30년 이상 되고 이런 빌라들은 거래량에서 잘 보이진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좀 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그런 좀 특수한 물건들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경기도 광주 물건도 낙팔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의 투자금을 빨리 불리시길 바랍니다. 태연쌤, 그럼 1위부터 3위까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 지역에도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올까요? 궁금한데요. 저도 궁금한데요. 물론 나옵니다. 경매 물건은 정말 전국 곳곳에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경매 검색 들어가시고요. 경기도 부천시 복수 선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검색하실 때 다세대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검색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는요 124건의 빌라 경매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물건 검색하고 빠르게 시세 조사하고 임장하시고, 우리 세연쌤의 실정반 회원님들 얼른 입찰 상담 오세요. 이세연쌤 딱 기다리고 있을게요. 2위가 어디였죠? 2위가 안산시였죠. 안산시도 한번 검색해볼까요? 서울하고 멀지 않으니까 또 서울 분들 너무 지방까지 가시기 힘드신 분들은 이런 소액으로 하실 수 있는 경기도 지역에 빌라 하시면 되겠네요. 안산은요 83건 확인이 됩니다. 안산 지역도 눈여겨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경기도 광주 보겠습니다. 경기도 광주 빌라 검색을 했더니 130건이 나오거든요. 지금부터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열심히 검색하고 시세 조사하시고 반드시 철저한 임장까지 하셔서 정확하게 내가 이 빌라를 얼마에 매도를 할 수 있고 빠르게 매도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감정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팔 수 있는 매매 가격, 매도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 안전마진 정확하게 확보하시고 입찰가 적으셔야지 막 낙찰가율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정가 대비 아무 소용없죠. 감정가는 매매가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가가 매매가보다 훨씬 높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매매 가격보다, 여러분들 팔 수 있는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기 때문에 진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도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역도 중요하지만 물건, 팔릴 수 있는 물건이어야 한다라는 이 포인트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우리 팀장님 어떻게 공부 많이 되셨나요? 너무 공부 많이 되었어요. 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은 좀 어떠셨나요? 우리 팀장님이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입장에서 또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경기도권에 있는 빌라 디테일하게 우리가 아주 분석을 했거든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 아마 한 걸음이 아니라 한 5걸음 성장하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공부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멈춰 계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배운 것을 실전으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실행하셔야 되고 이것을 반드시 수익화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바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세연쌤은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정말 믿고 따라올 수 있는 좋은 멘토,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더 진심을 다해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팔 빨리 해서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 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칠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